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자, 저희 황교안 당대표 주재 우한 폐렴 대책 회의를 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교안 대표님 모두 발언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지난 1월 20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 현재 확진자가 모두 15명으로 늘고 또 2차 감염에 이어서 3차 감염까지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접촉자 관리 등 방역망의 구멍이 뚫려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12번째 확진자의 경우 중국인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통해서 입국한 중국인은 그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안이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그것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우한 폐렴 극복을 위한 10대 긴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접촉자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차 감염 방지가 지역사회 확산의 마지노선인 만큼 더 엄격하게 접촉자를 분류하고 또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입니다. 확진자 동선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불안과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2차, 3차 감염의 발생 원인과 경로를 한번 짚어보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격리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모두 701명의 우한 체류 국민이 입국해서 아산과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시고 또 걱정도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산 방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격리된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다른 면에서 걱정 없이 방역에 경제적으로 정부도 격리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걱정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임시 생활시설 지원 철저에 관한 것입니다. 우한 체류 국민의 입국을 기꺼이 수용해 주신 아산과 진천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산, 진천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도 임시 생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아산, 진천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산, 진천 주민들을 위한 후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한 아산 그리고 진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있는 병원, 아산,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 등을 비롯한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국민 중심의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내에 마스크가 동인하고 가격이 치솟아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300만 개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고 다급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용 마스크, 손소독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2월 4일부터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지만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만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8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으면서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산 진천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저력으로 우리 국민은 우한 폐렴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째, 대국민 접촉 선거운동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 극복이 가장 중요한데 혹여나 선거운동이 바이러스 확산의 경로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 중인 우리 당 예비 후보들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유권자 접촉 등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만한 선거운동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겠습니다. 10번째, 초당적 협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우한 폐렴의 불안과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루속히 안정된 생활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TF 위원장 신상진입니다. 예, 오늘 정세균 총리의 후베이성에서 입국자의 중국인 또 외국인에 대한 금지를 2월 4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또 뒤늦은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나라에서 하고 나니 이렇게 또 추진하는 정부의 이 뒷북치기 이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1월 23일 날 우한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항공 여객편을 차단을 중국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시 내에 대중교통 이동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정도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중국에서 특히나 후베이성에 대한 에서의 출발해서 입국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발표가 한참 지나서 오늘에서의 발표도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자만 대해서 금지 조치를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2월 4일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정말 왜 이러한 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메르스라든가 사스와 달리 또 특히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는 이 병원 내 감염입니다.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은 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이미 우한시에서 또 중국에서 이미 여러 날 전에 밝혀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도 1월 한 20일 중순경부터 그런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내 정말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서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외국인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처방입니다. 뒤늦고 잘못됐습니다. 우선 이미 중국에서는 한 달 이상의 그런 감염이 시작이 돼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시에 있던 500만 명의 인구가 중국 전역으로 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이 후베이성에서만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예를 들면 광저우, 허저우, 이런 또 여러 도시에서 지금 장저우 이런 데서도 국내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위험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중국인과 또 거기를 14일 이내 경유하는 외국인, 우리 국민들도 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를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 일시적으로 2주 동안만이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철저히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4단계 중에서 3단계 경계 단계입니다. 근데 지역사회로 전파가 될 때는 심각 단계로 해서 모든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 모든 학교, 군 내에서도 철저히 차단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그룹, 또 어느 지역사회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뒷북치는 이런 감염병 대책은 정말로 이 감염병의 특성이나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그런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그러한 차단 또 방지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서서 한 발 두 발 앞선 조치를 해야만 그나마 좀 더 이 감염 우한 폐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나 또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어떤 여건들이 돌아보면 굉장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군 인력이라든가 뭐 동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대대적인 준비와 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가 특징인 감염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이제 지역사회나 이 국민들의 상태를 보면 이 마스크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3배, 4배 지금 가격이 뛰어서 정말 저소득층 또 젊은 청년 학생들 아르바이트하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원래 하나 가지고 한 번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빨아서 쓴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 이웃 주변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마스크를 싼 가격에 또는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소독제가 우리 손 씻는 거는 손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손 씻는 이 알코올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요새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못 구했습니다.
이 휴대용으로 작게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려고 했더니 그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 손세정제, 그것도 가격 같은 걸 잘 매점 매석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빨리 원활하게 국민에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단 키트를 2월 5일부터 리얼타임 PCR을 보급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최대한 노력을 해서 2월 5일 이전에라도 보급을 빨리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어느 날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급격한 수요가 공급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또 그때서 닥쳐서 하지 말고 정부는 미리미리 진단 키트도 조속한 시일 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보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WHO에서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나 국가 간 이동이나 또 교역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특별히 안 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치입니다. WHO가 그 권고와 다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자주권, 국가의 자주권 입장에서 항공편 중단이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입국을 중지시키는 이런 일이 자구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O에 대해서 정말 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가장 인적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WHO에 좀 더 강력한 그런 국제 비상사태에 걸맞는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피해 상가나 자영업자 또 의료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속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5번 확진 환자가 27일 날 마사지 샵을 갔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확인해 본 결과 26일 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5번 확진자가 증상이 있다고 신고가 됐고 이틀 후인 29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선 파악이 중요한데 이 동선이 결국 26일 실제 하루를 늦게 파악함으로 해서 하루 전에 5번 환자의 이동 경로 또 접촉자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겪은 접촉자가 저한테 제보를 줬습니다. 이런 어설프게 좀 엉성하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또 정부에서 철저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숨기지 말고 이제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확진자 또 접촉자, 유증상자 모든 사람들의 이 동선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또 검사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범국민적 그런 관심과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의원. 네. 그 무한대전 감사를 맡은 김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시경인가 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그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베이성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어떻게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중국의 눈치 보기와 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신용만 하는 그런 정부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로서 무책임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신상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WHO가 30일 날 우한 폐렴을 6번째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1일 날 1월 31일 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미국도 선포를 하면서 그 중국 본토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2주간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결정을 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을 해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중국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 하루에도 3만 명 정도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책은 정말 무책임하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박원순 시장은 이 입국 금지는 그 중국인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다라는 식으로 해서 입국 금지가 중국인 입국 금지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혐오 프레임을 씌워갖고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정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맞는지 저는 그 박원순 시장한테 정말 지금 이런 정치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불안을 조성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야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그런 행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르스 때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누차 말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검역이 사실은 뚫렸습니다. 3번, 4번,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그 확진 환자는 이미 공항을 무사히 통과해갖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진을 받았고 지금 3차 감염자까지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올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기관 차원 또는 국민 차원에서 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민 차원에서는 정말 정부가 만들어준 대로 그 매뉴얼에 따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기관 쪽의 전문가들과 정부는 컨트롤 타워를 잘 작동을 해갖고 이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접촉 감시, 능동 감시가 자택에서 감시자로서 전화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움직일 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염병 확산 예방법이라는 명칭으로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안을 내서 지금 능동 감시를 강화하고 자택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를 입법화해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확진됐다가 회복 단계에 있을 때 그 회복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저 회복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그래서 또다시 3차, 4차 감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TF 위원님 중에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정부의 1차 방역 저지선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기 상태에서의 그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하여 신종 바이러스 감염은 2차, 3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1차 방역 저지선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희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3차 감염을 위해서는 적정히 정부 대책 중심의 이런 현장에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 발원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을 국민청원을 실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중국발 전 한국 노선에 대한 검역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자유한국당이 불필요한 혐중 논란을 일으킨다며 정치 공세로 치부한 결과 그 결과로 1차 방역지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뭐 후베이성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한다고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도 좀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 당국에 몇 가지 점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현재 그 경계 수준인 감염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즉시 격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항공 그다음에 해운 전 노선에 대한 입국 제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한 시민만의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할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발 전 노선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아니면 강화된 검역 이런 것들의 선실시가 검역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염병은 일단은 가장 그 기본적인 수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최선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지역 행사나 이런 많은 다인들이 모이는 것도 정부 주체로서 이것에 대한 예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역을 돌아보니까 하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 선도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과 지금 뭐 현장에 나가 계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 선거로 쌓아 올린 여러 홍보 역량을 대국민 예방 수칙 캠페인에 올인해서 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그 감염자를 좀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를 쓰기, 그다음에 30초의 손 씻기, 그리고 악수 안 하기, 그리고 기침을 뭐 옷이나 팔꿈치로 막아내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국민들이 사실 머릿속에 박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야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서 당의 총력을 저희가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TF 역시도 이 부분을 우리 당의 홍보본부장과 긴밀하게 그 현안 토의를 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국민 캠페인으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하실 분은 네, 그 중국에서의 그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판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다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너무 정부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다른 표현하면 워킹 뉴모니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전파 속도가 사스의 6배가 넘고 또 이 무증상일 때 감염시킨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말하자면 너무나 덜 아프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파는 더 많이 시킨다. 그게 요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보다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발생 환자 수가 1명에서부터 10명도 안 되고 미국 7명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부 입국을 막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특정 지역에서 오는 것만 막으면은 그게 전혀 효과가 없고 이번에 그 두 분이 그 칭다오 그 공항으로 항공기로 온 그분들도 우한을 들렀다 딴 데로 갔다가 오면은 그거는 그 거기에서 또 걸러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경제적인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간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빨리 충격요법으로 한 번에 그렇게 막아서 잠복기까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그거를 입국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 뉴스에 그 제주도가 뚫렸어요. 제주도의 그 환자가 지금은 국내에 없으니까 번호는 안 붙었지만 이분이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있다가 간지가 25일 갔던가 그렇죠. 이제 간지가 조금 됐는데 거기 가서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무증상일 때 관광을 가고 다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고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환자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인큐베이션 2주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걱정이고 무비자로 들어오는 제주도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군산에서 있던 그 환자는 처음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증상이 없어져 검사가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왔다고 격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병이 굉장히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감염을 시킨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격리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어도 격리를 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많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죠. 그 검사의 퀄리티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한 번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도 절대로 격리를 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완전히 품절인데 품귀죠.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뉴스에서 이 부직포 여기 들어가는 필터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거기서 수출을 안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만드냐? 좋은 질의 양질의 마스크를 못 만드는 게 아니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전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마스크 한두 개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KF90을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생산을 하지만 급한 대로 감염을 막으려면은 어떠한 마스크도 있는 거는 다 쓰고 다녀야 된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필터가 정말 그게 사실인지 정부에서 진짜 그 팩트를 조금 체크하셔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 들은 것을 몇 가지 정부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한 방문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격리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8일까지 되면 14일 기간이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잠깐만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괜찮으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4일 동안에 이렇게 격리를 본인이 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아마 이런 그 기간 내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지자체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엑스레이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서 선제 대응으로 이렇게 빨리 구입을 해 주십사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장비를 정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지역 보건소마다 이렇게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서 빨리 선제 대응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마스크 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각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스크 구입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100원 하던 게 뭐 250원 정도 지금 수량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정부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필 위원님 말씀 주시죠.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확진자 병원에 대한 의료진 격려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그게 큰 문제입니다. 확진자 그 병원 의료진의 그 간호사나 의사나 그 의료진의 업무 가다가 큰 문제입니다. 간호사를 예로 들면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뿐만이 아니라 식사 지원이나 청소, 소독 이 모든 것 환경 관리까지도 간호사 1인이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다 보니까 2시간마다 교대를 한다고 해도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마스크나 고글로 인해 가지고 안개 생성이 돼서 시야 확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체열할 때 혈관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KF94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많이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그 지침에는 보면 의사 또는 간호사 2인이 구성돼서 병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는 거의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주로 간호사 2인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은 격리 환자 돌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 감염이나 가족 전파의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병실 그 업무 지침에 의사 또는 간호사 2인이 협동 진료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가능한 그거로 한다면 간호사 2인도 가능하다는 일에 간호사 업무 인정도 필요하고 격리 환자의 직접 돌봄이나 선부별 그 진료소 등에서 최초 접촉자 관리를 수행한 사람들한테는 또 제대로 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학의 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중인데 3월 개학에 맞추어서 유학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유학생의 건강관리는 주로 각 과에서 1차 하는 중이나 대학 보건실이나 학생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사나 상주 간호사 이 직원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고요. 의료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재하다는 거죠. 의료 재난 발생 시 각 과에서 각자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보건부로 각 과에서 각자 연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도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데 범부처 대응 체계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일원화돼서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는 의료인 소집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서 부족한 의료인들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대학 내에서는 학사 조정을 위해서 학내 대응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정부 부처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시간의 대표님.
하여튼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당은 당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들. 자, 그러면 공개 이것으로 마치고요. 비공개 TFP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휴일날에도 수고하시는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